안녕하세요. 소방학교 노트입니다. 오늘은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네 번째 과목인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61번부터 80번까지 20문제를 쭉 풀어볼 건데요. 문제 카드로 먼저 정답이랑 해설 짚어드리고 그 다음 키워드 카드로 핵심만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재미난 암기법이랑 같이 설명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같이 따라와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이번엔 61번 문제 만나볼게요. 카테고리는 연결살수 설비이고요. 문제부터 볼게요. 연결살수 설비 전용 헤드를 사용하는 배관의 구경이 50mm일 때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 헤드는 몇 개인가? 1번은 1개, 2번은 2개, 3번은 3개, 4번은 4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3번, 그러니까 3개.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연결살수 설비 전용 헤드 기준 배관 구경 50mm에는 헤드 3개까지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한 개는 32mm, 두 개는 40mm, 4개에서 5개는 65mm 배관 기준이라 헷갈리기 쉬워요. 그리고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있는데요. 6개에서 10개를 달려면 80mm 배관이 필요합니다. 배관이 굵을수록 더 많은 헤드를 지탱해요. 자, 이제 이렇게 외워보세요. 30이 1개, 42개, 53개. 삼겹살은 50mm 불판에 50에 삼겹살 구워 먹는다고 외우기.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1위는 배관 구경 50mm예요.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 굵기가 50mm면 매달 수 있는 물 뿌리개 헤드도 정해져 있어요. 2위는 살수 헤드 개수인데요. 파이프가 굵을수록 더 많은 헤드를 매달 수 있는 마치 굵은 나뭇가지에 열매가 더 많이 열리는 것과 같아요. 3위는 연결살수 설비 전용 헤드예요. 일반 스프링클러와는 다른 지하층 화재 진압용 전용 헤드예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리해 볼게요. 배관 구경 50mm를 확인한다. 그 다음 3위 4050, 6580mm 순서표를 떠올린다. 그 다음 50mm짜리의 헤드 개수 3개로 답을 구한다. 자, 61번 문제 정리 끝났습니다. 이어서 62번 문제 가볼까요? 카테고리는 분말 소화 설비이고요. 문제부터 볼게요. 분말 소화 설비의 호스릴 방식에 있어서 하나의 노즐당 1분간에 방사하는 약재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제1종 분말은 45kg, 2번은 제2종 분말은 27kg, 3번은 제3종 분말은 27kg, 4번은 제4종 분말은 20kg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4번, 그러니까 제4종 분말은 20kg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제4종 분말의 호스릴 방사량은 20kg이 아니라 18kg입니다. 20kg이라고 한 4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1종 45kg, 2, 3종 27kg은 맞는 수치라서 헷갈리지 않지만 4종만 18kg인 걸 깜빡하기 쉬워요. 그리고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있는데요. 4종 분말 중탄산 칼륨 플러스 요소는 소화력이 가장 좋아서 방사량이 오히려 제일 적어요. 자, 이제 이렇게 외워보세요. 4종은 18, 넷째는 이빨이 부실해서 조금만 뿌려요. 이제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1위는 제4종 분말 18kg이에요. 숫자를 20kg으로 착각하기 쉬운 함정보기예요. 진짜는 18kg. 2위는 호스릴 방식인데요. 소화기처럼 사람이 직접 호스를 끌어와서 뿌리는 방식이에요. 3위는 종류별 방사량이에요. 1종 45, 2, 3종 27, 4종 18. 종류마다 다른 숫자표를 외워야 해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리해 볼게요. 호스릴 방식임을 확인한다. 그 다음 종류별 방사량 표를 떠올린다. 그 다음 제4종 분말 18kg과 보기 20kg을 비교해 오답을 찾는다. 자, 63번 문제입니다. 카테고리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이고요. 문제부터 볼게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의 설치 기준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은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2번은 지상식 소화전의 호스 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번은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4번은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2번, 그러니까 지상식 소화전의 호스 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지상식 소화전 호스 접결구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가 정확한 기준입니다. 0.8에서 1.5m는 틀린 수치예요. 그런데 이 문제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1번, 3번, 4번은 실제 기준 그대로라 정답처럼 보이지만 2번만 높이 수치가 다른 규정과 뒤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있는데요. 배관은 75mm 이상, 소화전은 100mm 이상, 배관보다 소화전 구경이 더 커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자, 이제 이렇게 외워보세요. 0.5에서 하나까지만.
소화전은 아기 키 0.5m에서 어른 허리 1m까지만 손 뻗으면 닿아요.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1위는 호스 접결구 높이 0.5에서 1m예요. 소화전 뚜껑 높이가 이 범위여야 소방관이 바로 호스를 연결할 수 있어요. 2위는 배관 소화전 구경인데요. 배관은 75mm 이상, 소화전은 100mm 이상으로 소화전이 더 굵어요. 3위는 수평투영면 140m 이하예요. 건물 어디서든 140m 안에는 소화전이 있어야 해요. 마치 편의점 도보권처럼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리해 볼게요. 보기마다 숫자를 실제 기준과 비교한다. 그 다음 호스 접결구 높이 0.5에서 1m 규정을 떠올린다. 그 다음 0.8에서 1.5m로 바뀐 보기를 오답으로 찾는다. 자, 그럼 64번 문제 시작해 볼게요. 카테고리는 물분무 소화 설비고요. 문제부터 볼게요. 절연유 봉입 변압기에 있어서 물분무 소화 설비를 적용할 경우에 바닥 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제곱미터당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려면 물분무 살수 기준량은 몇 리터 퍼분인가? 1번은 4.0, 2번은 8.5, 3번은 10.0, 4번은 12.0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3번, 그러니까 10.0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표면적 바닥 면적 제외를 합한 면적 1제곱미터당 10리터 퍼분의 물분무 기준량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차고 주차장의 20리터 퍼분과 헷갈리기 쉽고 12는 케이블 트레이 미터당 기준이라 단위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있는데요. 변압기는 바닥 면적 제외라는 조건이 특징이에요. 위 옆 표면 전체를 계산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렇게 외우세요. 변압기는 딱 10, 기름 먹은 변압기 10손가락으로 살살 식혀줘요.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1위는 절연유 봉입 변압기예요. 기름을 채운 변압기라서 불이 나면 기름불처럼 번지기 쉬워요. 2위는 10리터 퍼 분제곱미터인데요. 변압기 표면 1제곱미터마다 10리터씩 20분 동안 계속 뿌려줘야 해요. 3위는 바닥 면적 제외예요. 바닥은 빼고 옆면, 윗면, 표면적만 계산한다는 특별 조건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리해 볼게요. 대상이 절연유 봉입 변압기임을 확인한다. 그 다음 바닥 면적 제외 조건을 적용한다. 그 다음 10리터 퍼 분제곱미터 기준으로 답을 구한다. 다음은 65번 문제예요. 카테고리는 물분무 소화 설비이고요. 문제부터 볼게요. 22,900V의 유입식 변압기에 물분무 설비를 설치할 때 이격거리는 얼마로 해야 하는가? 1번은 70cm 이상, 2번은 80cm 이상, 3번은 110cm 이상, 4번은 150cm 이상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번, 그러니까 70cm 이상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22,900V는 66kV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이격거리는 70cm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80cm는 66에서 77kV, 110cm는 77에서 110kV, 150cm는 110에서 154kV 구간이라 전압을 잘못 짚으면 틀려요. 그리고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있는데요. 전압이 올라갈수록 이격거리도 70에서 80, 80에서 110, 110에서 150cm로 계단식으로 늘어나요. 자, 이제 이렇게 외워보세요. 22.9kV는 칠순 할머니, 22.9는 어리니까 70cm만 떨어져도 안전해요.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1위는 22,900V예요. 우리 동네 전봇대에도 흔한 전압으로 66kV보다 훨씬 낮은 축이에요. 2위는 66kV 이하 70cm인데요. 가장 낮은 전압 구간의 기본 이격거리예요. 3위는 전압거리 계단표예요. 전압이 오를수록 70, 80, 110, 150cm로 거리도 함께 늘어나는 표예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리해 볼게요. 22.9kV 전압을 확인한다. 그 다음 66kV 이하 구간에 해당함을 판단한다. 그 다음 70cm 이상으로 답을 구한다. 자, 이번엔 66번 문제 만나볼게요. 카테고리는 스프링클러 설비이고요. 문제부터 볼게요. 배관 행거 및 조명기구가 있어 살수에 장애가 있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스프링클러 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1번은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설치한다. 2번은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한다. 3번은 장애물과 부착면 사이에 설치한다. 4번은 장애물 아래에 설치한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2번, 그러니까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살수 장애물이 있을 때는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물이 퍼지는 것을 방해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30cm 이하 규정은 부착면과의 일반 거리 기준이라 이 문제의 장애물 회피 상황과는 다른 조항이에요. 그리고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있는데요.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떨어뜨려 놓으면 이런 별도 조치 없이도 정상 설치로 인정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외워보세요. 60cm는 훌라후프, 헤드야, 훌라후프 하나만큼은 비워놓고 돌려야 물이 안 막혀.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1위는 반경 60cm 공간이에요. 헤드를 중심으로 훌라후프 하나 크기만큼 뻥 뚫린 공간을 비워둬야 해요. 2위는 살수 장애물인데요. 배관, 행거, 조명기구처럼 물이 퍼지는 걸 가로막는 방해물이에요. 3위는 장애물 폭 3배 이격이에요. 이만큼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예외로 인정해주는 규정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리해 볼게요. 살수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 장애물 폭 3배 이격 여부를 판단한다. 그 다음 아니라면 반경 60cm 공간 확보로 답을 구한다. 자, 66번 문제 정리 끝났습니다. 이어서 67번 문제 가볼까요? 카테고리는 소화용수 설비이고요. 문제부터 볼게요. 소화용수 설비 저수조의 수원 소요 수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설치해야 하는 채수구의 수는 1번은 1개, 2번은 2개, 3번은 3개, 4번은 4개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3번, 그러니까 3개,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저수조 소요 수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채수구를 3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4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 구간이 2개라서 100세제곱미터를 2개로 착각하기 쉬워요. 100세제곱미터부터는 3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있는데요. 채수구는 소방차가 와서 물을 직접 끌어올 수 있는 취수 접속구예요. 자, 이제 이렇게 외워보세요. 백에 3, 물 100통 넘으면 3총사 3개 출동.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1위는 수원 소유 수량 100세제곱미터예요. 저수조에 담아야 할 물의 최소양을 말해요. 2위는 채수구 개수인데요. 물을 얼마나 담느냐에 따라 1개, 스툭 3개로 늘어나는 취수구 숫자예요. 3위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은 3개예요. 수량이 가장 큰 구간이라 채수구도 가장 많은 3개가 필요해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리해 볼게요. 수원 소요 수량 100세제곱미터를 확인한다. 그 다음 20에서 40, 40에서 100, 100 이상 구간표를 떠올린다. 그 다음 채수구 3개로 답을 구한다. 자, 68번 문제입니다. 카테고리는 물분무 소화 설비이고요. 문제부터 볼게요. 물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주차장의 배수 설비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은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2번은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 피트 등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할 것. 3번은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4번은 가압 송수 장치의 최대 송수 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3번, 그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주차장 바닥의 기울기 기준은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2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1번, 2번, 4번은 실제 기준 10cm 경계턱 40m마다 기름 분리 장치 최대 송수 능력 배수가 일치해서 정답처럼 보여요. 그리고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있는데요. 기울기가 너무 완만하면 기름 섞인 물이 배수구까지 잘 흘러가지 못해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외워보세요. 기울기는 100분의 2. 바다가 이렇게 살짝만 기울여도 물은 잘 흘러가.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1위는 바닥 기울기 100분의 2예요. 바닥을 아주 살짝 기울여서 물이 배수구 쪽으로 잘 흐르게 하는 기준이에요. 2위는 40m마다 기름 분리 장치인데요. 새어나온 기름을 물과 분리해 모아두는 장치예요. 3위는 경계턱 10cm 이상이에요. 기름 섞인 물이 밖으로 새지 않게 막아주는 턱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리해 볼게요. 보기 속 숫자를 하나씩 실제 기준과 비교한다. 그 다음 바닥 기울기 100분의 2 규정을 떠올린다. 그 다음 100분의 1로 바뀐 보기를 오답으로 찾는다. 그럼 69번 문제 시작해 볼게요. 카테고리는 피난기구이고요. 문제부터 볼게요. 완강기의 최대 사용 하중은 몇 뉴턴 이상의 하중이어야 하는가? 1번은 800, 2번은 1000, 3번은 1200, 4번은 1500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4번, 그러니까 1500,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완강기는 최대 사용하 중 1500뉴턴 이상의 하중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800, 1000, 1200은 다른 소방설비 하중 기준과 뒤섞여 나오는 헷갈림 함정 숫자예요. 그리고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있는데요. 완강기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피난기구로 벨트를 매고 자기 체중으로 천천히 하강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외워보세요. 완강기는 1500, 완강기 타고 내려갈 땐 천천히 내려가야 안전.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1위는 최대 사용하 중 1500엔이에요. 완강기가 버텨줘야 하는 최소한의 무게 기준이에요. 2위는 완강기인데요. 벨트를 매고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며 내려가는 피난기구예요. 3위는 뉴턴 단위예요. 무게를 나타내는 힘의 단위로 숫자만 보고 킬로그램과 헷갈리지 않아야 해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리해 볼게요. 대상이 완강기임을 확인한다. 그 다음 하중 단위가 뉴턴임을 확인한다. 그 다음 최대 사용 하중 1500엔으로 답을 구한다. 다음은 70번 문제예요. 카테고리는 5개 소화 전설비이고요. 문제부터 볼게요. 5개 소화 전설비에는 5개 소화전마다 그로부터 얼마의 거리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하는가? 1번은 5m 이내, 2번은 6m 이내, 3번은 7m 이내, 4번은 8m 이내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번, 그러니까 5m 이내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5개 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6에서 8m는 다른 설비 옥내 소화전 보행거리 등의 숫자와 섞여서 헷갈리는 보기예요. 그리고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있는데요. 소화전함 안에는 호스와 관창이 들어있어 화재 시 바로 꺼내 쓸 수 있어야 해요. 자, 이제 이렇게 외워보세요. 5개는 5m, 밖에 나갈 땐 5걸음 안에 소화전함이 있어야 안심.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1위는 소화전함 5m 이내예요. 소화전 바로 근처 5걸음 안에 호스함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에요. 2위는 5개 소화전인데요. 건물 밖에 설치돼 소방차가 없어도 물을 끌었을 수 있는 소화전이에요. 3위는 소화전함이에요. 호스와 관창을 보관해두는 함으로 화재 시 바로 열어 쓰는 상자예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리해볼게요. 대상이 5개 소화전임을 확인한다. 그 다음 소화전과 함의 관계를 떠올린다. 그 다음 소화전함 5m 이내로 답을 구한다. 자, 이번엔 71번 문제 만나볼게요. 카테고리는 피난기구이고요. 문제부터 볼게요. 피난기구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계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에 위치해 있을 것. 2번은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 방법을 표시한 표지 외국어 및 그림 병기를 부착할 것. 3번은 피난기구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 보등,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 조임 매입 용접 등의 방법으로 형식 승인받은 최대 사용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번은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기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 활동상 유효한 계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할 것.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번, 그러니까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계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에 위치해 있을 것.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계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설치해야 위아래층 대피자끼리 부딪히지 않고 안전합니다. 1번은 이를 반대로 서술해 틀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2번, 3번, 4번은 실제 규정 문구 그대로라 맞는 설명이라서 반대로 서술된 1번이 오답으로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리고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있는데요. 계구부 위치를 엇갈리게 배치하는 이유는 위층에서 내려오는 사람과 아래층 탈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제 이렇게 외워보세요. 일직선은 NO, 줄 서서 내려오면 부딪혀요. 계구부는 지그재그로 비켜서야 안전.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1위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예요. 위아래 계구부가 겹치지 않게 지그재그로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2위는 발광식 축광식 표지인데요. 불이나 어두워도 빛나서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이에요. 3위는 최대 사용하 중 견고 설치예요. 볼트 용접 등으로 튼튼하게 고정해 무게를 견디게 하는 기준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리해볼게요. 보기를 실제 규정 문구와 비교한다. 그 다음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 규정을 떠올린다. 그 다음 반대로 서술된 1번을 오답으로 찾는다. 이어서 72번 문제 가볼까요? 카테고리는 재현설비이고요.
문제부터 볼게요. 제형구역은 소화활동 및 피난상 지장을 가져오지 않도록 단순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제형구역의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가? 1번은 700, 2번은 1000, 3번은 1300, 4번은 1500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2번, 그러니까 1000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하나의 제한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700, 1300, 1500은 다른 제한구역 부속 기준 높이 직경 등과 헷갈려서 나오는 함정 숫자예요. 그리고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있는데요. 제한구역이 너무 크면 연기를 가두는 효과가 떨어져 피난과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외워보세요. 제한구역은 1000연기야. 1000평 안에서만 놀아라. 더 넓게 퍼지면 안 돼.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1위는 제한구역 1000제곱미터 이내예요. 연기를 가둬두는 구역 하나의 최대 넓이예요. 2위는 제한구역인데요. 화재 시 연기가 다른 곳까지 퍼지지 않게 나눠놓는 구역이에요. 3위는 소화활동 피난 지장 방지예요. 구역이 단순해야 사람이 대피하거나 소방관이 활동하기 편하다는 취지예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리해볼게요. 대상이 제한구역임을 확인한다. 그 다음 단순한 구조 원칙을 떠올린다. 그 다음 제한구역 1000제곱미터 이내로 답을 구한다. 자, 73번 문제입니다. 카테고리는 스프링클러 설비이고요. 문제부터 볼게요. 스프링클러 헤드에 있어서의 용어를 설명한 것이다.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은 방수압력이라 함은 정류통에 의하여 측정한 방수시의 정압을 말한다. 2번은 퓨지블링크라 함은 가멸체 중 이융성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융성 물질에 의해 조립된 것을 말한다. 3번은 유리벌브라 함은 유리구 안에 액체나 기체 등을 넣어 봉한 것을 말한다. 4번은 스프링클러 헤드라 함은 화재 시 가압된 물이 내뿜어져 분산됨으로써 소화 기능을 하는 헤드를 말한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3번, 그러니까 유리벌브라 함은 유리구 안에 액체나 기체 등을 넣어 봉한 것을 말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유리벌브는 유리구 안에 액체 등을 넣어 봉한 것으로 정의되며 기체까지 넣는다는 설명은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1번, 2번, 4번은 실제 정의 문구와 정확히 일치해서 정답처럼 보이지만 3번만 기체 부분이 추가돼 틀렸어요. 그리고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있는데요. 유리벌브는 온도에 따라 색이 달라 표시 온도를 눈으로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자, 이제 이렇게 외워보세요. 유리벌브는 액체만, 유리병 속에 물량만, 공기까지 넣으면 가짜야.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1위는 유리벌브는 액체 봉입이에요. 유리구 안에 액체만 넣어 밀봉한 가멸 부품이에요. 2위는 퓨지블링크인데요. 열을 받으면 녹아서 헤드를 작동시키는 금속 조각이에요. 3위는 방수압력 정류통 측정이에요. 물이 뿜어져 나올 때의 압력을 정류통으로 정확히 잰 값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리해 볼게요. 각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떠올린다. 그 다음 유리벌브는 액체 봉입임을 확인한다. 그 다음 기체가 추가된 3번을 오답으로 찾는다. 그럼 74번 문제 시작해 볼게요. 카테고리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이고요. 문제부터 볼게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장소에 이산화탄소 약재의 소요량은 정해진 약재 방사 시간 이내에 방사되어야 한다. 다음 기준 중 소요량에 대한 약재 방사 시간이 아닌 것은? 1번은 전역 방출 방식에 있어서 표면 화재 방호 대상물은 1분, 2번은 전역 방출 방식에 있어서 신부 화재 방호 대상물은 7분, 3번은 국소 방출 방식에 있어서 방호 대상물은 10초, 4번은 국소 방출 방식에 있어서 방호 대상물은 30초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3번, 그러니까 국소 방출 방식에 있어서 방호 대상물은 10초.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국소 방출 방식의 약재 방사 시간은 10초가 아니라 30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전역 방출 방식 표면 화재 1분, 신부 화재 7분은 실제 기준과 일치해서 헷갈리지 않지만 국소 방출 방식 시간을 10초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있는데요. 신부 화재는 겉불이 아니라 속까지 타는 화재라 진화 시간이 훨씬 길게 필요해요. 7분. 자, 이제 이렇게 외워보세요. 국소 방출은 30초. 국소는 30살 때까지 뿌려야 꺼져요. 10가지만 세면 부족.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1위는 국소 방출 방식 30초예요. 특정 부분만 겨냥해 뿌리는 방식으로 방사 시간은 30초예요. 2위는 전역 방출 표면 화재 1분인데요. 공간 전체에 뿌리며 겉면만 타는 화재는 1분 안에 방사돼요. 3위는 전역 방출 신부 화재 7분이에요. 속까지 타는 화재라 훨씬 긴 7분의 방사 시간이 필요해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리해 볼게요. 방출 방식이 전역 국소 중 무엇인지 확인한다. 그 다음 화재 종류 표면 신부를 확인한다. 그 다음 국소 방출 방식 30초 기준과 보기 10초를 비교해 오답을 찾는다. 다음 75번 문제예요. 카테고리는 포소화 설비이고요. 네, 문제부터 볼게요. 포소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에 사용되는 한 개의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경계 면적은 얼마 이하인가? 1번은 9제곱미터, 2번은 15제곱미터, 3번은 20제곱미터, 4번은 25제곱미터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3번, 그러니까 20제곱미터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포소화 설비 자동식 기동장치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한 개가 담당하는 경계 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95, 25는 다른 설비의 경계 면적, 바닥 면적 기준과 뒤섞여 나오는 함정 숫자예요. 그리고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있는데요. 이 헤드는 표시 온도 79도씨 미만인 것을 사용해 화재를 빠르게 감지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외워보세요. 포소화 헤드는 20, 포포송이 헤드 하나가 딱 20평만 책임져요.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1위는 경계 면적 20제곱미터 이하예요. 헤드 한 개가 감시할 수 있는 최대 넓이예요. 2위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인데요. 평소엔 닫혀있다가 열을 받으면 열리는 감지기동용 헤드예요. 3위는 표시 온도 79도씨 미만이에요. 이 온도보다 낮게 설정된 헤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리해볼게요. 대상이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임을 확인한다. 그 다음 자동식 기동장치 조건임을 확인한다. 그 다음 경계 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답을 구한다. 자, 이번엔 76번 문제 만나볼게요. 카테고리는 물분무 헤드이고요. 문제부터 볼게요. 물분무 헤드의 설치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1번은 운전 시에 표면의 온도가 200도씨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2번은 고온의 물질 및 증류 범위가 넓어 끌어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3번은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4번은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번, 그러니까 운전 시에 표면의 온도가 200도씨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설치 제외 기준의 실제 온도는 200도씨가 아니라 260도씨 이상입니다. 숫자가 바뀌어 있어 1번은 설치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헷갈린 이유가 있어요. 2번, 3번, 4번은 실제 설치 제외 대상 문구 그대로라 맞는 설명이에요. 1번만 온도 숫자가 틀려서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있는데요. 260도씨라는 높은 온도 기준은 직접 물을 뿌리면 급냉으로 기계가 손상될 수 있는 고온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외워보세요. 진짜는 260, 200보다 60 더 뜨거워야 예외로 봐줘요.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1위는 표면 온도 260도씨 이상이에요. 이 온도보다 뜨거운 기계엔 물을 직접 뿌리면 오히려 손상돼요. 2위는 물과 반응 위험 물질인데요. 물이 닿으면 폭발하거나 위험해지는 물질을 다루는 장소예요. 3위는 설치 제외 대상이에요. 물분무 헤드를 설치하면 오히려 위험해지는 예외 장소들의 목록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리해 볼게요. 보기 속 온도 숫자를 확인한다. 그 다음 표면 온도 260도씨 이상 기준과 비교한다. 그 다음 200도씨로 바뀐 1번을 제외 대상 아님으로 찾는다. 이어서 77번 문제 가볼까요? 카테고리는 스프링클러 설비고요. 문제부터 볼게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개수가 40개일 때의 수원은 몇 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1번은 16, 2번은 32, 3번은 48, 4번은 64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3번, 그러니까 48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11층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개수는 30개이며 수원은 30개 곱하기 1.6세제곱미터는 48세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설치 개수 40개를 그대로 곱해 64로 계산하기 쉬운데 기준 개수 30개를 넘으면 기준 개수로 계산해야 해요. 그리고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있는데요. 헤드 한 개당 80리터 퍼분으로 20분간 방수하면 1.6세제곱미터가 되는데 이 숫자가 계산의 기본 단위예요. 자, 이제 이렇게 외워보세요. 30개 곱하기 1.6은 48, 11층 이상은 30명만 세고 나머지는 안 세요.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1위는 기준 개수 30개예요. 11층 이상 건물은 헤드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30개까지만 계산에 넣어요. 2위는 헤드 1개당 1.6세제곱미터인데요. 80리터 퍼분 곱하기 20분은 1600리터, 1.6세제곱미터가 헤드 1개의 기본 수원량이에요. 3위는 수원 48세제곱미터예요. 기준 개수 30개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해서 나온 최종 답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리해 볼게요. 층수가 기준 개수 30개 대상인지 확인한다. 그 다음 설치 개수 40개와 기준 개수 30개 중 작은 값을 고른다. 그 다음 30 곱하기 헤드, 1개당 1.6세제곱미터는 48세제곱미터로 답을 구한다. 자, 78번 문제입니다. 카테고리는 옥내 소화 전설비이고요.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중 옥내 소화전에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1번은 층수가 3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번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번은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번은 옥내 소화 전설비가 되어 있는 모든 소방 대상물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한 것.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3번, 그러니까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옥내 소화전 설비 비상전원 설치 대상은 층수 7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1번, 2번은 층수 연면적 숫자가 실제 기준과 다르게 짝지어졌고 4번은 모든이라는 과장된 표현이라 틀려요. 그리고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있는데요. 지하층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비상전원 설치 대상에 포함돼요. 자, 이제 이렇게 외워보세요. 7층에 2000. 7층부터는 정전돼도 2000% 걱정 없게 비상전원.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1위는 7층 이상이에요. 2층수부터 정전 시에도 소화전이 작동해야 할 만큼 위험도가 높다고 보는 기준이에요. 2위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데요. 건물 전체 바닥 면적을 합친 크기 조건이에요. 3위는 비상전원이에요. 정전이 되어도 소화전 펌프를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예비전원이에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리해 볼게요. 보기에 층수 연면적 짝을 확인한다. 그 다음 7층 이상 조건을 떠올린다. 그 다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조건까지 맞는 3번으로 답을 구한다. 자, 그럼 79번 문제 시작해 볼게요. 카테고리는 분말 소화 설비이고요. 문제부터 볼게요. 분말 소화 설비의 정압 작동 장치에서 가압용 가스가 저장 용기 내에 가압되어 압력 스위치가 동작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되어 주개방 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은? 1번은 압력 스위치식, 2번은 봉판식, 3번은 기계식, 4번은 스프링식.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번, 그러니까 압력 스위치식,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압력 스위치가 가압 상태를 감지해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시키는 방식이므로 압력 스위치식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봉판식, 기계식, 스프링식은 같은 정압 작동 장치의 다른 종류로 작동 원리가 서로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그리고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있는데요. 정압 작동 장치는 저장 용기 압력이 설정치에 도달했을 때 주밸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이제 이렇게 외워보세요. 압력 스위치가 딸깍! 압력이 딸깍! 스위치 켜지면 밸브도 활짝 열려요.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1위는 압력 스위치식이에요. 압력이 차오르면 스위치가 감지해서 밸브를 여는 방식이에요. 2위는 솔레노이드 밸브인데요. 전기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석 밸브예요. 3위는 정압 작동 장치예요. 저장 용기 압력이 충분해졌을 때 주개방 밸브를 열어주는 장치예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리해 볼게요. 장치 이름이 정압 작동 장치임을 확인한다. 그 다음 압력을 감지하는 방식임을 확인한다. 그 다음 압력 스위치식으로 답을 구한다. 네, 다음은 80번 문제예요. 카테고리는 소화기구이고요. 문제부터 볼게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반자 등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 재료로 시공된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인 노유자 시설에 필요한 소화기구의 소화 능력 단위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1번은 2단위, 2번은 3단위, 3번은 4단위, 4번은 6단위.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2번, 그러니까 3단위,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노유자 시설은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인데 내화구조 플러스 불연재료 조건으로 기준 면적이 2배 200제곱미터가 되어 600 나누기 200은 3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기준을 2배로 늘리지 않고 100제곱미터 그대로 계산하면 6단위가 나와 4번을 정답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도 있는데요. 내화구조 플러스 불연재료 조건은 불이 덜 번지기 쉬운 구조라서 소화기구 기준을 완화 면적 2배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외워보세요. 200씩 나눠 3단위. 내화 플러스 불연이면 기준 면적 2배로 뻥튀기. 600 나누기 200은 3. 문제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1위는 노유자 시설 100제곱미터 기준이에요. 노유자 시설은 원래 100제곱미터마다 소화 능력 단위 1단위가 필요해요. 2위는 내화구조 플러스 불연재료 2배 완화인데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기준 면적이 200제곱미터로 2배 늘어나요. 3위는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예요. 실제 문제에서 주어진 건물의 바닥 넓이예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리해 볼게요. 대상이 노유자 시설임을 확인한다. 그 다음 내화구조 플러스 불연재료 2배 완화 조건을 적용해 200제곱미터 기준을 만든다. 그 다음 600 나누기 200은 3단위로 답을 구한다. 자, 이렇게 해서 61번부터 80번까지 소방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 20문제 전부 정리해봤습니다. 연결살수 설비부터 물분 무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피난기구, 제연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옥내외 소화전 설비, 그리고 소화기구 능력 단위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오늘 나온 숫자들, 특히 헷갈리기 쉬운 함정 숫자들은 꼭 한 번 더 복습해주세요. 오늘도 한 문제, 합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셨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기출문제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